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젊은 투자 증시 나침반 안지원입니다. 네, 3월 들어 첫 언더각 처음으로 언더 퍼포먼스입니다. 네. 네, 시장 많이 올라서 축하드립니다. 남잘 되는 건 항상 좋은 일이죠. 네. 아, 배 아파. 요즘에 많이 화장실 좀 갈라. 씨. 급등하는 주들 특징이 좀 약간 테마성으로 많이 오르더라고요. 아니, 오늘은 뭐 대형주들이 좋았고 그동안에 이제 못 갔던 전기차라든가 이제 그런 주식들이 많이 올랐죠. 그리고 네, 또 뭐 그쵸. LG마그나 권력 이렇게 얘기 나오니까 동달아 다른 2차 전지주들도 올라서 참으로 다행이다 이렇게 네. 생각이 듭니다. 언더퍼폼 했지만 축하드리는 마음으로. 그러나 오늘 뭐 아시다시피 제가 좀 열받았잖아요. 예, 열받으셨죠. 앞선 중국에서도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를 사칭하는 카카오톡 텔레방? 리딩방? 카카오톡 리딩방. 예, 리딩방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생겼어요. 지금 저로서는 좀 그 이해가 안 되는데 하여튼 저희는 절대 그런 거 안 한다는 점. 그렇죠. 절대 그런 거 안 하고 저희는 그냥 직접 자산 운용을 하죠. 회사에서 이거 사세요 저거 사세요 이렇게 안 해. 그거 얘기 안 해줘. 제 고객한테도 무슨 뭐 산다는 얘기 안 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신경 끄고 그냥 돈 맡겨놓으세요. 그러면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나중에 수익률만 확인하세요. 뭐 이런 주의 아닙니까? 근데 사실 고객분들이 모바일로 들어가서 다 볼 수는 있죠. 뭘 샀고 이런 걸 다 볼 수는 있죠. 볼 수는 있지. 가끔씩은 뭐 그걸 참고하시는 분도 있으시긴 한데 제가 굉장히 불친절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종목을 아예 안 알려줘요 저는. 근데 내가 왜 리딩방을 하냐고. 그래서 그렇죠. 폭발을 했었습니다 제가 오늘. 네, 좀 어설프게 만들어 놓긴 했는데 또 혹시나 그거 사진을 그대로 갖고 왔었어. 예, 저희 유튜브 채널도 링크를 해가지고 이거 진짠가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들기도 할 것 진짜 같아요. 제가 후배들 앞에서 육두문자 막 나왔습니다. 제가 원래 욕 엄청 잘하거든요. 네. 참겠습니다. 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오늘 코스피가 1% 조금 넘게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좀 아웃퍼폼 못한 건 좀 아쉽습니다. 예, 코스닥은 0.4% 올랐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오늘 또 매도를 했습니다. 코스피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6천억 매도, 코스닥에서 430억 매도했고요.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3,400억 매수했죠. 코스닥도 코스닥도 500억 500억 매수. 네. 기관은 샀습니다. 예, 코스피에서 2,500억 매수, 코스닥 200억 매수했고요. 네. 네, 역시나 연기금은 또 매도를 했더라고요. 장중에는 순매수였는데 네, 오늘 특징주 중에 LG전자가 8%나 올랐고요. 예, 엄청나게 올랐죠. 네, 관련 전기차주들도 조금 올랐는데 마그나 인터내셔널에서 어저께 발표를 했습니다. CEO가 공식적으로 얘기를 한 건데요. 애플카 생산 의지를 밝혔습니다. 네. 네, 마그나는 이제 작년 12월에 LG전자하고 전기차 파워트레인, 요 동력 전달 장치죠. 요거 합작 법인을 설립하기로 한 회사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미 뭐 몇몇 군데에서 수십만 대 정도의 캐퍼를 가지고 있죠. 네. 그러니까 사실 어떤 측면에서는 애플카가 첫 해 만들 수 있는 자동차 해봐야 많아봐야 수십만 대잖아. 10만 대, 20만 대, 30만 대 만들겠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뭐 틀린 대상도 아닐 수는 있는 거죠. 네, 어저께 마그나 CEO가 최근 행사에서 어제는 아니고요. 최근 행사에서 애플카를 생산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이게 어제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네. 네, CEO가 직접 애플카 생산 가능성을 공식화한 거고요. LG전자도 생산 기대감이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LG전자뿐만 아니라 이 LG화학 밑에 단의 2차전지 벤더들도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게 되겠죠. 네, 뭐 신성 델타테크 9% 올랐고요. 나라 에민디도 뭐 5.5%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저 회사는 약간 먼 회사인데 뭐 전기차 부품을 할 수는 있겠죠. 네. 원래 전자제품 부품을 하던 회사니까. 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기다렸을 수도 있는데요. 아크인베스트의 우주 ETF, 스페이스 ETF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네. 구성 종목들이 발표가 됐는데요. 편입 내역을 보면은 직접적으로 우주항공 산업과 관련되어 있지 않아 보이는데 하는 종목들도 좀 편입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의 다른 ETF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들도 중복되어 있는 것도 좀 보였습니다. 네, 아크인베스트 새로 발표한 스페이스 ETF 구성 종목들 중에 JD.com, 징둥닷컴, 엔비디아, 알파벳, 알리바바, 넷플릭스, TSMC, 텐센트, 메이트한댐핑 이런 종목들이 좀 보이는데 좀 큰 관련이 없어 보이는데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사실 기존 거 스피노프에서 하나 더 이렇게 펀드 연구하고 비슷한 분위기네요. 그렇죠. 예. 기존 포트폴리오하고 좀 겹치는 부분도 네. 있고요. 예. 보통 이제 다른 ETF들 보면은 테슬라의 10% 이상 비중을 되게 차지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들은 안 보였고요. 제일 높은 비중이 8.47%로 트림블이라는 종목이더라고요.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뭐 아크 Q라는 펀드에는 5.57%로 이미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했던 종목입니다. 네. 네, 스페이스 ETF에서도 편입을 했고요. ETF가 ETF를 사? 신기해.
네, 뭐 원래 이제 혁신 기업이라고 해가지고 뭐 장기 뭐 10년 넘게 이제 보면서 투자를 하는 게 아크의 특성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가 겹칠 수는 있어 보입니다. 네. 네, 근데 이제 금일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국내 주식에 좀 있잖아요. 관련주들은 좀 소폭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뭐 세트레가이, 인텔리안테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다 3% 정도씩 네.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 기대감이 이제 소멸된 거지 어떤 측면에서. 재료 소멸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네네네. 이제 네. 나왔으니까. 예. 네. 그리고 이제 수에즈 운하가 개통됐다는 소식이 알려졌는데요. 네. 예, 만조 시간에 맞춰서 예인선 14척을 동원한 결과이고요. 에버그린호가 길이가 400m였다고 합니다. 예, 수에즈 운하 폭이 200m인데 네. 상당히 큰 배였죠. 아, 예, 드디어 네. 끌어올렸다고. 처음부터 끝까지 뛰어가려면 저는 1시간 걸리는 거리네요. 뛰다가 지쳐서 걸어가야 예, 되니까. 자전거 타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또 금방이죠. 네. 뭐 2분 안에 통과합니다. 네. 23일에 좌초가 됐었는데 일주일 만에 예인을 성공을 한 거고요. 네, 수에즈 운하 관리청은 이제 운하 통행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운하가 정상화되면 24시간을 가동을 해서 기존에 대기 중인 배들이 한 370척 정도 된다고 하는데 빠르게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하고요. 하지만 3일 정도 이상은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남아프리카 돌아가는 것보다 빠르네요. 그 8일 정도 더 걸린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거 운하가 개통됐다고 모든 문제가 깔끔하게 정리된 건 아닙니다. 배상 문제가 아직 많이 남아 그렇지. 있고요. 나도 그 생각이 저 에버그린인가? 어디? 거기는 어떻게 하나 싶은데요. 예, 이번 사태의 책임을 그 좌초된 에버기븐호의 선장에게 돌렸습니다. 아, 개인 선장에게. 예, 근데 뭐 개인한테 책임을 경제적 배상을 뭐 받을 수는 없겠죠. 네. 예, 수에즈운하 담당 보좌관에 따르면 이번 사건이 고의적인 방해 행위나 뭐 저번에 한번 언급을 강풍? 드렸죠. 예, 약간 찌라시성 약간 돌아다니는 얘기인데 고의적인 방해 행위는 아니라고 하고요. 강풍도 주요 원인은 아니라고 합니다. 다만 이제 기계적 결함이나 사람의 실수가 개입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었고요. 그리고 선주인 일본 쇼웨이 기센의 사고 손실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겠죠. 네. 선박 좌초로 인한 보상과 예인선 사용료 등의 모든 비용을 선주에게 청구할 것이고 이 비용은 하루에 160억 원 정도 수준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아유, 얼마나 큰 회사인지 모르겠지만은. 네, 상당한 타격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1,000억 정도 되네요. 네. 그리고 굉장히 오래된 이슈인데요. 이거 네. 대한전선 매각된다는 이슈가 예전부터 나와서 이제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었었는데 네. 호반건설한테 매각된다고 어제 소식이 나왔습니다. 예, 대한전선의 대주주인 IMMB는 보유 지분 40%를 호반건설에 2,518억 원에 매각하기로 어제 공시를 냈습니다. 네, 주당 가격으로 계산해 보면 735원입니다. 전일 종가가 1,200원 정도였거든요. 그것 대비 한 40% 낮은 가격이고요. 보통은 이제 경영권 프리미엄을 30% 정도 인정을 해서 시가보다 좀 높은 가격에 인수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정반대였습니다. 뭐 매각 기대감 때문인지 주가가 이미 경쟁사 대비 월등히 높은 상태였습니다. 네네. 네, 비교를 해보면 이제 경쟁사 가온전선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PBR이 0.3배 정도 수준이거든요. 대한전선은 그 10배인 3.3배 정도 수준입니다. 장부가치 3배. 예, 이미 많이 올라서 네, 현재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인수되진 않았습니다. 네네. 네, 매각 기대감으로 지난 3일 동안 20% 상승을 했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놀랍습니다. 어떻게 알고 이 공시 나오기 3일 전에 이렇게 많이 올랐는지 아는 모르겠는데 사람은 알겠지, 그 관계자들은. 예, 인수가가 낮은 영향에 재료 소멸로 이제 주가는 오늘은 11% 하락 마감을 네. 했습니다. 아, 다시 아는 사람은 아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SK텔레콤이 이제 이베이 코리아를 만약에 인수를 한다면 네. 11번가와 미국 상장을 추진을 하겠다. 그 얘기가 들렸죠? 예, 네, 그럼에도 이런 소식이 불구하고 나왔습니다. SK텔레콤은 오르지 못했어요. 예. SK텔레콤에는 나스닥 발이 안 받아. 네. 근데 사실 이게 이 소식만 가지고는 좀 아직은 예단하기가 이른 게 네. 아직 SK텔레콤이 이베이 코리아를 가져갈 건지도 아직 몰라요. 워낙 지금 리스트 후보자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네. 다 그 쟁쟁한 후보자들이야. 그쵸. 보통이 아니야. 네, 신세계나 롯데도 있고요. 뭐 MBK 파트너스도 있고요. 네. 네, 뭐 이마트에서는 굉장히 신났지? 비싸게 받을 테니까. 아니 열심히 이거를 꼭 인수하고 싶어가지고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하고 싶어가지고 예, 굉장히 공격적으로 인수를 추진할 것 같은데 아니 이베이 코리아가 팔리는 입장인데 왜? 아니 이마트 이마트. 예, 이마트가 이베이라 그러죠. 예, 우리가. 열심히 인수를 추진을 네. 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자금력 측면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히는 거는 SK텔레콤이라고 합니다. 돈이 많아요. 예, 그래서 11번가 이베이 코리아 그리고 홈플러스를 결합을 해서 뭐 미국 상장을 추진한다. 뭐 이런 뉴스가 나서 그 이베이 코리아 파트너사인 한국 맥널티라는 데가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한국메널티는 이제 생두부터 원두 커피 가공 제품까지 커피 사업을 전반적으로 하는 업체입니다. 지지리도 안 가던 주식이었어요. 네. 뭐 그냥 그러네. 전 얼마 전에 처음 들었어요. 그래요? 종목을. 예. 나는 처음에 상장할 때 알았어. 이거 저는 커피를 워낙 좋아하니까 나 되지 않을까 해서 계속 쳐다봤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 그래서 갑자기 이 이슈로 그냥 빵빵 튀었습니다. 네. 그리고 두나무라는 회사 아시나요? 예, 가상화폐를 운영하는 거래하는 이제 업비트 예보 회사입니다. 나스닥 상장을 추진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요새 나스닥 상장이 거의 붐이 부는 것 같아요. 유행이네요, 유행. 예, 네. 뭐 마켓컬리부터 해가지고 기타 이커머스 업체들도 많이 여기 상장을 한다고 하는데 괜찮으니까 역시 우리나라 쿠팡에- 시장이 얼마나 재미없어 보이면 그렇죠. 우리나라 시장이 꿈을 못 주고 있는 거지. 쿠팡이 엄청난 히트를 치면서 많은 기업들한테 꿈을 심어주는 것 같습니다. 네. 네, 헤럴드 경제에서 보도가 나왔는데요.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나스닥 상장을 추진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앞서 미국 상장을 앞둔 이제 미국 1위 코인 거래소 코인베이스라고 있습니다. 여기가 시가총액이 뭐 100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고 하네요. 뭐 쿠팡 마찬가지 상황이죠. 아니 비트코인 시장 1조 원인데 신기하네요. 네, 그래서 이제 두나무도 미국 상장을 노리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최근에 두나무는 이제 골드만삭스 등의 이제 외국계 증권사를 주관사로 선정할 것이라고 전해졌습니다. 네. 업계에서는 이제 두나무 시가총액을 5조 원 수준으로 기존에 추정을 했었는데 리서치 아름 최성원 연구원은 코인베이스 밸류에이션을 고려하면 10조까지도 평가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두나무 영업이익을 말씀드리면 2019년에 540억이었고요. 네. 리서치 아름에 따르면 2020년은 1000억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올해 1분기가 정말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저도 숫자 보고 왜냐면 뭐 사상 최고가니까 당연히. 예, 숫자 보고도 굉장히 놀랐는데 1분기에 약 영업이익이 4천억 정도에 달할 것이다. 이 회사가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비트코인 거래를 해줘서 거래 하우스잖아요. 거래 수수료를 그죠? 가져가죠. 예. 참. 그러니까 이런 거야. 결국 비트코인을 매매하는 사람은 돈 버는 사람 별로 없고 하우스는 돈을 벌어.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네요. 네. 참고로 증권사는 거래 수수료가 이제 거의 없기 때문에 예. 이 거래로는 돈을 많이 버는지 안 버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네. 가상화폐 거래도 경쟁이 치열해지면 현재 수수료가 0.05%라고 하는데 조금씩 낮아지긴 하겠죠. 네. 네. 그래서 그래서 1, 2월 달 매출이 약 2,900억 원이라고 하거든요. 영업이익률이 무려 90%라고 합니다. 네, 이미 고정비 다 커버하고 이제 레버리지가 날 만큼 매출액이 많이 성장을 한 거죠. 그 이상분은 뭐 전부 다 영업이익으로 꽂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대단하네. 2,600억 원 수준의 영업이익을 달성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증권사가 돈을 더 버네. 그렇죠. 1분기만 4천억을 만약에 영업이익을 낸다면 웬만한 증권사는 훨씬 넘는 거죠. 네. 하긴 뭐 1조 달러니까 한국 시장이 2천원 조 시장이니까 네. 뭐 한국의 절반 정도 사이즈 되니까 뭐 그럴 만도. 예, 만약에 쿠팡처럼 정말 절묘하게 이번 올해에 이 실적이 이렇게 막 사상 좋을 최고치로 때? 좋을 때 상장을 만약에 성공히 한다. 그러면은 10조가 아니라 훨씬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뭐 나중에 그 주주들은 어떻게 될 값이라도. 죄송합니다. 나 오늘 자꾸 이상하게 도용당하고 나서 좀 말이 거칠어지네. 약간 예민해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시장에서도 반응이 굉장히 핫했습니다. 이 두나무 지분을 갖고 있는 업체들이 좀 있는데 우리기술투자 그리고 하나투자증권이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한투가 상을 가다니 놀라운 일입니다. 대성창투는 24% 올랐는데 하나투자증권은 우리하고 좀 관련이 있잖아요. 같은 증권사라서 네. 우리 사주를 많은 직원분들이 갖고 있을 텐데 아주 신났을 하루였을 것 같습니다. 그 생각도 했어요? 그런 그렇죠. 생각. 남잘 되는 거는 박수를 쳐줘야지. 그렇죠. 나의 우리 사주가 상한가를 기록하면 어떤 기분일까 이런 상상에 한번 빠져봤습니다. 네. 부럽습니다. 우리가 잘하면 되지. 우리가 잘해 상한가를 보내면 되잖아요. 예, 근데 그죠? 네, 네. 그렇죠. 우리도 나스닥 상장하면 한 150원 받는 거 아니야? 150원이고. 150원. 상장가 150원. 예? 아니, 농담이에요. 그러니까 150원 못 받을 것 같으니까 그냥 150원. 신한지주는 이미 그 미국에 이중 상장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아쉽습니다. 신흥지주하고 우리하고는 급이 다르니까. 네, 두나무 지분을 투자를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쉽습니다. 매일 그러세요. 매일같이 오늘 하루 돈 못 번 걸 가지고 3월 내내 돈 잘 벌으셔놓고. 네. 예, 여유를 가지세요. 여유를. 길게 젊으신 분이 나 같은 사람이 급하지 이제 나이 먹었는데. 네. 그죠? 시간이 돈 아닙니까? 시간이 돈? 그렇죠. 그럼요. 복리로웠는데 그게 이기는 방법이지. 난 진짜 돈 주고 내 시간을 사고 싶어. 네. 그렇죠. 사실 투자의 세계에서 시간만큼 중요한 가치가 또 없죠. 그럼요. 이제
60 넘어서 판단력이 흐려지지 않을까 하는 고민들이 좀 있어. 설마 안 그래? 그래서 자전거 열심히 탈래. 70살까지 그 시간을 뒤로 늘추려고. 어떤 분은 뭐 90살 지나도 정정하시잖아요. 뭐 운동 지금처럼 하시면은 그분은 운동을 안 하시거든요. 햄버거하고 근데- 콜라를 드시죠 주로. 예, 네. 운동을 하시면은 훨씬 더 오래 판단력을 유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증시각도이 90살 때까지 운영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막 이러면서 네. 기침나네. 네, 지금 보시는 시청자 20대 시청자분이 뭐한 60살 될 때까지도 운영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고요. 네. 예, 그리고 오늘 많이 올랐던 업종 중에 현대차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죠. 현대차 이상하죠. 그거 좀 신기하더라고 정말. 왜냐하면 두 LG전자 그 매그나 이렇게 되면은 경쟁업체가 잘 되는 거니까 얘네는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그냥 몽졸이 다 올랐다. 전기차 또는 애플카 연관 가능성이 있는 주식들은 몽졸이 다 올랐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예, 뭐 네. 현대모비스와 만도가 한 5% 가까이 올랐고요. 기아차 4%, 현대차 2%. 기아차는 이제 EV6라는 새로 전기차가 나오잖아요. 예, 그렇죠. 그것도 좀 인기가 많아 보이고요. 이번에 처음으로 뭐 사전 예약은 온라인으로 받는다고 노조하고 합의가 됐다고 하네요. 네. 물론 일시적인 이벤트 같지만 음. 일단 한 발 걸음은 뗐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래 왜냐하면 지금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테슬라는 전부 온라인으로만 판매를 해서 그런 그 조직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들어가는 비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광고도 안 하죠. 뭐 그냥 뭐 앨런 머스크가 걸어다니는 광고판이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많이 아끼고 있고 그다음에 계속 탄소 배출권으로 세이브를 시키면서 돈을 벌고 있는 상황. 네. 뭐 중국 같은 경우나 뭐 미국 같은 경우나 뭐 자동차를 뭐 인터넷으로 파는 거는 이미 흔한 일이고 뭐 홈쇼핑, 뭐 TV 광고 이런 걸로도 좀 파는 것 같은데 네. 국내에는 아직 좀 노조 문제 때문에 좀 지금까지 어려웠는데 이번 사건으로 물론 일시적인 광고긴 하지만 그래도 한 발은 나아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걸 잘 온라인하고 잘 섞으면 되죠. 뭐 자동차 판매 서비스가 온라인으로 잘 대처를 해주면 뭐 좋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도 드는데요. 기존에 이제 네. 영업사원들의 일자리 문제가 좀 껴있기 때문에 좀 민감한 사안인 것 같긴 합니다. 그걸 온라인으로 잘 돌려서 더 많이 판매하면 되죠. 그분들을 세계 망으로 쓰면 되죠. 해외 판매까지. 그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영어를 좀 해야 되는 게 그게 좀 문제네요. Hello. 네. 오케이. 네. 예. 그리고 이제 매경에서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요. 삼성전자의 오스틴 팹이 6주 만에 정상 가동된다라는 이걸로 아주 소식입니다. 골치 많이 아팠을 텐데. 그렇죠. 매출 손실도 뭐 하루에 어마어마하게 네. 누적이 되는데 다행히 예상보다는 한 보름 정도 일정이 당겨졌다고 합니다. 네. 이달 초부터 일부 가동을 시작해서 현재는 이제 생산량이 셧다운 이전 수준에 거의 근접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다행입니다. 예, 다행입니다. 그리고 이제 백신 여권 소식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이제 조폐공사의 진짜 찐 여권 관련된 쇼티지 가능성 소식입니다. 종이 요건이 왜 모자르지? 종이 여권이 좀 모자르다고 합니다. 종이 요건이 왜 모자르지? 해외여행 수요가 이제 내년도쯤에는 완전 폭증을 할 것 같은데 기존까지는 이제 여권 만료 물량이 있어도 사람들이 잘 갱신을 안 했다고 해요. 그렇지. 느릿느릿해서 그렇죠. 어차피 못 구청 가니까. 가서 작년에 안 한 게 있겠구나. 네, 작년에 안 한 것도 있고 해야 되는데 안 한 것들. 네, 최근도 뭐 안 하고 계시겠죠. 뭐 해외여행 지금 당장 어차피 못 갈 거니까 네. 미뤄도 상관없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네. 그러다 큰 코 다칠 만한 소식입니다. 네, 이게 여권은 이제 한국조폐공사에서 만들어내거든요. 예. 근데 연간 이제 만들어내는 캐파가 500만 권 정도라고 합니다. 음. 근데 올해 이 한국조폐공사에서 추산을 해봤는데 신청을 어느 정도 할 것 같냐라고 했을 때 올해는 여권을 한 700만 권 정도, 네. 내년도에는 1000만 권 넘게 신청이 몰릴 것 같다고 합니다. 네네. 1년에 500만 권밖에 생산을 못하니까 뭐 올해 말쯤 가서 신청을 하시면 뭐 어쩌면 뭐 1년 넘게 기다려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네. 이미 만료가 되신 분들은 하루빨리 신청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각도 TV에서 알려드리는데 빨리 가서 지금 갱신하실 분은 빨리 한 6개월 안짝 남으신 분들은 빨리 가서 하셔야 여권을 손에 쥘 수 있다. 그렇죠. 반도체 쇼티지가 이제 여권 쇼티지로 네. 근데 번질 우리 수 집에 있습니다. 우리 여기 회사에 많은 이면지 같은 거 갖다 주면 안 되나? 그걸로 못 만든 모양이지. 걸로는 못 만들겠죠. 조폐공사 얘기하는 그냥 돈 만드는 종이로 만드나 보지. 그게 아마 뭐 보안 이슈까지 겹쳐서 좀 네. 특수 종이로 만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네. 오늘 드릴 소식은 네. 여기까지입니다. 하여튼 저희는 리딩방 이런 거 안 하니까요. 종목 뭐 따로 안 하고 저희가 그냥 직접 운용합니다. 저희가 고객들이 저희한테 의뢰를 하면 그걸 아예 그분 이름으로 계좌를 딱 해서
저희가 그 계좌를 운용을 해드리는 건 하는데 이거 사세요 저거 사세요 이런 거 절대 안 해요. 저희는 심지어 저는 그런 고객도 거의 없어요. 고객들 중에서도. 그래서 그런 거는 절대 아니라는 점은 다시 한번 확인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직접 내 방에서 가입하시는 저희가 운영하는 랩 또는 네. 뭐 유튜브 이외에는 저희가 소통하는 채널은 없으니까요. 기타의 사칭 채널은 주의를 해주시기 아니, 바랍니다. 얼마나 내가 조심하면서 살고 있는데 이런 데서 옆에서 팍팍 터져 아주 네. 열받치게. 네. 네. 아무도 안 당하실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근데 그나마 아직까지 이제 초기라서 보니까 아직 그렇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중적인 잣대로 이런 느낌도 들더라고요. 아직까지 가입자 수가 없어. 별로. 아, 내가 그렇게 인기가 없나? 그런 생각도 동시에 들더라고요.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채널 같아요. 이제 막 영업을 네. 시작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좀 다행히 좀 일찍 발견을 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가 그렇게 인기가 없구나. 그러면서 반성하는 치받는 하루가 열과 함께 인기가 되게 없네. 이런 도용해서도 이중- 열받고 내가 인기 없다는 사실 깨달아서 또 열받고 그렇죠. 도용을 당했는데 인기가 하나도 없어. 야, 이 치받은 열받음이 두 가지를 더 치받게 하는 이런 화딱지나는 오후입니다. 근데 또 역발상으로 그만큼 피해자가 없구나 하는 다행으로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좋을 것 우리 같습니다. 독일마을 분들은 굉장히 똑똑한 스마트하다는 거죠. 그쵸. 스마트하신 분들이라 그런데 절대 안 넘어간다는 건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여기서 그러면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